홍석준 의원님. 네. 전우원 씨가 공항에서 광주로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못 갔어요. 체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전두환 씨 가족의 사실상 첫 사과가 될 법했지만 이게 약간 연기, 어떻게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뭐 신병이 지금 현재 체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육체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우원 씨 이번 사과 표명은 전두환 씨 일가에서는 최초로 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과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자체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 또 국민들이 또 관심이 또 많이 그 부분이 좀 쏠려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전우원 씨가 지금 마약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좀 중하다. 굉장히 심신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하다고 지금 전문가들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저런 어떤 의사 표명이 지금 뭐 심신 어떤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진정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중심을 잡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좀 더 향후에 어떤 본인의 의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뭐 봐서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의사 표현을 그 전두환 씨 일가에서 최초로 했다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네, 뭐 그 어제 법사위는 뭐 이 정도의 격돌이 일어날 거라고는 참 쉽게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은 지난 27일날 이제 그 헌재 그 검수완박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둘러싸고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논란이 있을 줄 했습니다만은 이게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런 어떤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검수원복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시행령 자체는 현재 개정된 검수완박법에 기초를 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폐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혹시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네. 또 이제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개정된 어떤 법에 기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입법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헌재 결정이 결국은 입법권은 침해다. 그러나 이미 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뭐 네. 법은 뭐 유효하다. 그것도 유효하다 결정도 헌법재판관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에 현재 재판관을 마지막까지도 좀 문제가 있는 재판관을 이제 억지로 밀어넣는 어떤 효력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박용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어떤 입법권을 분명히 침해했다. 네. 안건 조정위에서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이렇게 통과시켰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국회 차원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좀 민주당이 좀 유감을 표명하고 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박정은 말씀하신 게 조금 이제 의견을 보태면 네. 한동훈 장관의 그 표현은 네. 플레임으로 그대로 말하면 일단 그 헌재에 대한 어떤 이 결정은 이제 존중한다. 뭐 그러나 공감하기는 어렵다. 이런 어떤 표현을 썼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헌재 최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뭐 더 이상 이거를 못 지키겠다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뭐 당연히 뭐 지킬 수밖에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좀 아쉬움은 있다.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이제 결정이 됐지만 네. 그러면 이때까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 이제 국회 모든 절차적 위배가 어떤 위배가 있더라도 네. 한번 통과돼 버리면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유효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법상에는 모든 규정 절차는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리라는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절차적 과정의 어떤 정당성 민주주의가 사실은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정당성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또 이런 문제는 어떨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에서 이걸 못 지키겠다 이런 표현은 절대로 아닌 거고 단지 지금의 소위 말해서 검수원복의 시행령은 네. 기존에 개정된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어떤 그런 사항이고 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그 재판 청구가 각하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이제 4대 4로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만은 네. 이런 어떤 산 하나하나를 두고 뭐 사과를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되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의문은 듭니다. 홍 의원님. 네. 방금
그 절차 위반에 대해서 미디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게 사실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이후로 소수당의 어떻게 보면 좀 입장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안건 조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안건 조정위가 이제 1당과 2당 그리고 소수당이 3대 3으로 구성하게끔 해서 충분한 좀 논의를 좀 더 하라 이런 게 선진화법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가지고 이런 안건 조정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위장탈당한 민주당의 어떤 인사들 대해서 사실은 군사 작전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정강석처럼 해치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입법권 특히 이제 법사위원들 침해다고 분명히 이제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분명히 이제 다른 것이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각하는 됐지만 사실은 이제 검사하고 이제 동시에 이제 이걸 이제 신청했기 때문에 또 네 분은 이런 어떤 청규인 어떤 적격을 이제 인정을 뭐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민주당 일부라고 하지만 탄핵이란 말이 지금 마치 1차 대전 이후에 독일 화폐 마르크처럼 완전히 가치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마르크 그때 당시에는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벽지 대신에 붙였다 하는데 이거는 뭐 요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일부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껄핏하면 지금 탄핵 이야기하는데 탄핵 카드를 남발한다. 예, 이렇게 되면 너무 탄핵이라는 가치가 저는 저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한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주 69시간의 어떤 논란의 어떤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준석계가 사실 전부 다 이제 탈락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저와는 무관한 얘기고요 라고 얘기하는데 박수현 여영원장은 총선 지휘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한 장관 싫은데 여권에서 띄우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관 이상 되면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몸은 자기 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이 이제 설사 정치에 뭐 관심이 있든 없든 결국은 이제 뭐 대통령과 이제 당에서 또 차출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한동훈 장관에게 사인 받아와라 이런 부탁을 사인이요? 예, 분들도 많고 또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여성 또 의원들조차도 한동훈 장관하고 꼭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부럽기도 부러운데 어쨌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분이면 틀림없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선거에서 좀 효과를 볼 어떤 그 여지도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좀 논하는 것은 좀 빠른 것 같고 우리 박정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어떻게 좀 이끌어낼 것인가 좀 이런 데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네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세 분은 나올 것이다. 홍 의원님은 안 나올 것이다. 아니, 저는 뭐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좀 여지를 좀 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홍 의원님, 이준석은 안 되지만 이준석계는 된다라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계라는 소위 말하는 천하용인이라는 분들이 뭐 이준석 전 대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 안 되고 이준석계는 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 당의 소중한 또 자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총선에서도 뭐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하든지 중요한 좀 역할을 좀 한다고 보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그 페이스를 보면 지금 4월 1일부터 순진한 행보를 하신다 그러더라고. 순진한 행보가 순천과 뭐 진주의 약자 순진한 행보인데 순천에 이제 국제 정원 박람회에 이제 그 통역 자원봉사를 가고 또 이제 진주에 교육 봉사를 하면서 뭐 일주일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런 그 페이스북을 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역시 이제 당의 지지율과 관계되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서도 뭐 이준석 개와 이준석 대표를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